네, 이번 주 총선 민생 검증반 시간에는요, 최근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이민호 서울환경연합기후행동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민호 활동가님,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야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이민호 활동가님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소개받은 서울환경연합의 이민호 활동가고요. 보통 서울의 이제 에너지 정책이나 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간단하군요. 좀 더 길게 했어야 됐나? 제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만난 후배 활동가신데요. 참여연대 같이 활동하신 분이에요. 참여연대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환경농연합 활동가 되셨는데 네. 항상 밝고 맑고 또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 위해서 그 환경운동이라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 까다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서울환경농연합은 무슨 분이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네. 좀 어렵거나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데 네. 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활동가의 장점은 아니다. 쉽게 편하게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대중적 캠페인을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박수 많이 받아야 될 단체와 활동가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통비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선보인 기후동행 카드, 그리고 경기도가 5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더 경기 패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K패스,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요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워낙 교통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교통 시스템을 그냥 하나로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요 얘기를 한번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최근 나온 이 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의견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한번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우리 안진걸 수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어쨌든 흥행을 하고 있는 게 기후동행 카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62,000원, 65,000원 따르기까지 네. 하면 네. 나중에도 설명했지만 서울 시민들이 쓰는 대중교통비가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 62,000원, 65,000원 하려면 23일 연속 2번 이상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흑자가 되잖아요. 개인 네. 가정에서는. 네. 그래서 이건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네. 기후동행카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우리 국민들, 제가 지금 오늘 출근할 때도 대중교통 조조요금 할인을 받았거든요. 1,400원 지하철을 6시 반 전에 탔더니 280원을 20% 할인받아요. 그러니까 그 280원도 아쉬워서 아침 일찍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하철 꽉 찼어요. 6시 반 전인데도. 근데 62,000원 너무 비싸니까 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국토부가 시행 의혹한 K패스는 이제 15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20에서 53% 환급하니까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가 이용한 만큼 나중에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이 작년에 제출했던 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 일부 변형돼서 통과된 건데요. 요것도 4%. 제일 이제 인정받은 정책은 민주당이 내놓은 올 3만 원 청년 패스, 일반국민 올 5만 원 패스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87% 지지를 받은 거로 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저희 커뮤니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설문조사를 했냐면, 정치권에서 다양한 교통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야흐로 교통할인카드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는데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정책을 선택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유를 댓글을 달아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온 이 선택지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후동행 카드, 이런 정책을 소개했죠. 한 달에 62,000원이고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또 하나는 국토부가 오늘 5월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K패스. 이것은 월 15회 이상 이용할 때 교통비를 20에서 53%까지 환급해주는 정책. 또 하나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현재의 알뜰 교통카드.
이거는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월 3만 원 청년 패스. 일반 국민에게는 월 5만 원의 이 패스를 주고 그다음에 청년에게는 3만 원짜리 패스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현행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20% 조조 할인 확대. 이거는 6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는 25%에서 30%까지 할인해주는 그런 조조 할인 이런 확대 네.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책을 더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월 3만 원 청년 패스 나 이거 지지한다. 일반 국민에게 월 5만 원 패스 이것도 좋다. 이제 이런 것에 지금 87%의 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활동가님께서 댓글 반응을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경기도 인천이랑 연계되는 또는 전국구 패스카드가 나오면 좋을 듯요. 고속버스 할인이나 이제 코레일까지 포함한 추가 내용을 내면 옵션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쓸 수도 없는 정책 내놓지 말고 교통비 요금이나 이제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정책은 심플해야 된다는 의견도 그렇죠.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싸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도 좀 있으셨고요. 또 논란이 많이 되긴 했었던 이제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이제 노인복지 변경에 대한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안 선생님. 예. 자,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조금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좀 복잡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선의 경쟁으로 좋은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벌어진 분도 있고요. 오세훈 시장처럼 뭔가 본인의 취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 수도권은 연동되어 있는데 서울만 먼저 시행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어지는 혼선도 있습니다. 저 뉴스토마토에 들어가니까 지금 2,100명이나 투표를 하셨거든요. 네. 저도 그 3만 원 청년 패스, 5만 원 국민 패스에 지금 투표했는데요. 자, 일단 기후동행 카드는 취지는 좋습니다. 벌써 지금 40만 장이 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벌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만 5천 명이 카드는 46만 장이 팔렸는데 실제로는 충전한 건 38만 5천 장이니까 이제 오프라인 카드를 사거나 온라인에 다운받아 놓고 이용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기후동행 카드는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 내가 10만 원, 15만 원 나왔다 그동안 올 6만 5천 원이니까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인 때문에 자가용을 두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앞으로 뚜벅이 해보자. 그런데 올 6만 5천 원이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23일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철은 1,450원, 버스는 1,5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매일 2번 타야지 6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놓고 보면 우리가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저녁에. 또는 뭐 카풀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료랑. 그래서 23일 이상 이용을 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평균 7만 원 정도 드는데 6만 5천 원이면 할인 혜택이 한 5, 6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내놓은 올 3만 원, 청년들은 가난하니까 3만 원으로, 국민들은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로 청년 그 전국을 다 이용하게 하자. 이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또 지금 경기도랑 협의도 안 해가지고요. 수도권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100만 명, 경기도민들 100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까지 발생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원래는 6만 2천 원이고 만약에 따릉이까지 이용하고 싶으면 3천 원을 더 내면 되는 것이고요. 사전에 그냥 결제해서 6만 5천 원, 6만 2천 원 딱 결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내 전철이나 면허? 서울시내 전철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는 제외가 되고요. 6월까지는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 카드를 웃돈을 얹어가지고 좀 살려고 한 사람들까지 지금 생겨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유명한 그 중고 플랫폼이죠. 뭐 다 말해도 되는 거죠. 당근마켓에 보면 이제
기본 이렇게 웃돈을 해서 판매한다는 사람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우리가 너무 적게 준비했으니까 죄송하고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정부 K패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러면은? 이제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알뜰교통카드에 환급을 늘린 제도라고 보시면 좀 간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카드도 대체해서 사용 가능하고 대신에 저소득층, 청년층 또는 이제 일반 시민분들로 해가지고 환급 비율을 좀 달리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월 몇 회 이상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대상이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교통카드를 통해서 전국에 이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K패스에 경기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혜택을 좀 더 늘린 정책이라고 보시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회 이상 60회까지 사용하면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인 그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20회 내가 한 달에 20번 이용했다. 그러면 지금 버스가 1,500원이잖아요. 그럼 3만 원이다. 그러면 20% 일반 국민들에게는 6,000원이 돌려준다.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도 우리 환경시민단체들과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요구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늘어날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서민 중산층들 아예 돈을 못 쓰잖아요. 실질 임금이 지금 2% 정도 오히려 감소한 상태거든요.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는 하지만 서민 중산 도와주는 정책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 대책 자체는 시행되면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규동의 카드처럼 23일 연속 이틀 두 번 그러니까 45번, 46번을 이용해야지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15 이상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카풀이나 뭐 택시나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요걸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현재로서는. K패스는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 GTX 모두 다 이용할 수 여기 있는 다 됩니다. 거고. 또 그 장점이죠. 예, 예. 오세훈 시장이 했던 서울에서 하는 이 기후동행 카드는 경기도권이나 분당선이나 광역버스는 이용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고, 경기도나 경기패스는 월 7만 원대 이상이 되긴 한데 이것도 서울하고 연계가 조금 복잡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천 아이패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기 월 8만 원이라고 하고, 또 세종시는 또 이응패스, 부산시는 동백패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각각 자기네들한테 맞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서울이나 이런 곳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먼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는 게 바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민주당에서의 청년 패스? 청년 K 패스, 국민 패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내놓겠다. 3만 원짜리 내놓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또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지금 교통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이용해서 가입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던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복잡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할까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기후 복잡카드라고도 불리기도 기후 해요. 복잡카드? 네. 복잡카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 면허버스, 그다음에 신분당선 안 되는 거, 또 경기도에 위치한 지하철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돼 말아,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스마트폰도 아이폰은 또 안 되고 안드로이드만 또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그러니까 아이폰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드를 또 새로 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자기가 또 충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절차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할인도 있긴 하지만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분들 많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키오스크 이용도 어르신들 못한다, 또 내지는 카카오 같은 거 이렇게 택시 이용도 어르신들은 못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서글픔을 느끼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46만 유청장이 발행됐거든요, 현재. 근데 모바일로, 보통 우리가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팀원이 가가지고 복잡하게 회원가까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17만 밖에 모바일로 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물 카드로는 28만 9천 장. 그래서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막 자랑해. 나 이거 샀다 막 그러는데. 지금 저도 어제 이 방송에서 편의점에서 살라 했더니
이미 다 떨어졌대요. 네, 지금 없대요. 시범사 기간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웃돈 이야기가 나온 게 대중교통을 아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만 5천 원 그걸 좀 더 주고 7만 원이나 8만 원 주고 사는 거죠. 뭐 이런 웃지 못할 일. 근데 또 실물 카드는 18,000원 온라인 복잡하니까 3천 원 내야 돼요. 이것도 문제예요. 카드 비용으로 3만 원, 네. 3천 원 내야 되는군요. 3천 원 네. 비싸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금 얼마나 서민들 어렵습니까. 이제 무정부 상태에서 무지출 챌린지, 무일푼 챌린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려면 빨리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자기 치적 때문에 진짜 너무 서둘러서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안 문제점도 환경단체들이 지적했는데 묵살하고 간 거거든요. 경기도하고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총선 전후에서 빨리 여야가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처럼 올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정말 저렴한 것으로 앱에 딱 교통카드 하나 실어주는 거죠. 국민 패스라는 앱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히 다운받고 본인만 인증되면 짝 찍고 그냥 그걸로 뭐 10만 원이 나오든 20만 원이 나오든 올 2만 원에 3만 원, 4만 원 정도만 이게 독일이 해서 세계적인 정책이 된 거잖아요. 구유로 12,000원 정도로 해서 3달간 대중교통을 전면 이용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게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슐츠 총리가 이건 서민들 중산층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의 삶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 더 이상 자가용과 석유운전하지 말자. 이런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이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는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이 좀 엉터리 같이 되면서 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연말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 떨어지니까 뭐 환급이 줄어든다라던가 환급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연말 불만들, 되면? 네, 그런 불만들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알뜰 네. 교통카드는 또 출발과 도착을 찍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사실 나는 버스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으라는 거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타고 내리는 걸 다 결국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누적된 적자가 심할 것 같은데 그건 누가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계속 적자라 그러면서 난리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서울시가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 요금 올린 것도 이제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네. 올린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후동행 카드의 이제 그 예산도 서울시가 반, 그렇죠. 나머지는 버스 회사나 지하철이 반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국내 그리고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적자로 부채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사모펀드가 진입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랑 이제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이제 얼만큼 국민의 세금들이 투자되고 이 효과로 뭐 이제 대중교통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효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우리 일 아니고 다 너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교통공사가 2022년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 원이라고 하는데 기후동행까지 들어가면은 한 2천억 정도가 더 추가로 네. 손실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보전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일단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지자체 다 떠넘깁니다. 이 대중교통 정책도 예를 들면 우리 노인 승차 이준석 대표가 무임 승차로 공격하는 거 저희는 반대하잖아요. 경로 승차, 복지 승차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연령은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그동안 너무 지원 안 해가지고요. 아까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제대로 지급 안 된 사태가 왜 생겼냐면 시민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엄청 쌓였을 거잖아요. 예상보다 인원이 많이 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10%를 약속한 것보다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가 예측을 잘못하고 지자체 지원도 안 해주니까 지자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세수가 52조가 펑크 났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가는 돈이 더 줄어들었어요. 종부세를 무력화시켰잖아요. 종부세는 100% 지방정부가 하게 됐거든요. 당연히 지방정부는 지금 종부세로 받았던 교부금까지 확 줄었어요.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약속한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 3만 원 청년 패스, 4만 원 국민 패스 가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야죠. BMW, 버스, 메트로, 워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정부가 역시 이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 안 하면 지자체가 감당을 못 합니다. 좋은 제들 돌박을 해서, 무조건 지자체 따르는 게 아니라 이미 지자체 주는 교부금도 너무 확 줄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최소한 이 대중교통비만큼 확 줄여서, 정말 환경 문제도 막고, 교통체증도 막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서민들은 교통에 절감되고,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은 부담하는 방향으로 살짝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계속 적자 얘기만 하고 또 선거 때 되면은 표 얻으려고 자꾸 뭐 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민영화 시켜가지고 알아서 해라 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솔직히 좀 신뢰도 안 가고 장기적인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금 수입과 교통세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반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교통세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게 보통은 이제 뭐 기름이나 아니면 주차 요금이나 아니면 통행세 같은 거에 세금을 걷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쓴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대중교통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장기적인 플랜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교통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 보통의 이제 그 교통정책은 GTX 어디서 놓아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조금 장기적으로 이 국가가 어떤 교통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비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당 차원의 정책 관련된 내용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만 원 청년 패스 얘기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볼까요? 당연히 우리 3만 원 청년 패스, 4만 원, 5만 원 국민 패스가 아까 우리 미스터마토 애청자들께서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낸 것처럼 국민을 가장 지지받는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는 물가 고통, 워낙 물가 고통이 심하니까 작년에 식료품 구입 비용이 3%가 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끼리 잘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의 로망이잖아요. 그것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교통비 부담 너무 크니까 10만 원 안팎은 나옵니다. 1인당 보통. 그러니까 이걸 3만 원이나 4만 원으로 줄여주겠다는 거니까 절반, 일종의 옛날 우리 반값 등록금 투쟁했듯이 반값 교통비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시 지금 국민의힘은 정책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오세훈의 기후동행 카드 하나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아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고요. 개혁신당 정책은 자 이것은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갈라치게 하는 못된 정책입니다. 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계 최장 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시달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교통비 걱정 없이 65세 이상 되시면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강하게 휴식도 하고 건강하게 도보도 하는 건데 그걸 무임승차로 공개하고 적자의 주요 원인도 아닙니다. 이미 전체 지하철은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더 타는 것 뿐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비용을 내면 조금 더 적자는 줄어들겠지만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5세가 이용하면 혹시 너무 요즘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너무 젊은 시절부터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 본인도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활동에서 66세, 67세 정도로 이렇게 몇 년은 늘려가는 방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적용 기준을요. 네. 그러나 그걸 공격하고 폐지하는 방식은 옳지 않죠. 네. 자, 그럼 이제 3만 원 청년 패스는 예산이 어떻게 마련되어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많이 그런 요구가 많은 것들은 뭐냐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 환경세. 휘발유나 네. 경유를 이제 사면 거기에 세금이 붙어요. 일정 부분. 그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부가 많이 내려줬거든요. 한 30%? 그게 한 10% 내릴 때마다 한 1조 2천억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라고 해요. 그거를 보통 이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제 지원하는 세제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도로를 까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안 좋은 효과를 많이 준다라고 해서 차라리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말하는 민정의 3만 원 패스라든지 아니면 사실 각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교통정책들을 지원하는 이제 세수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조금 이건 현실성이 없을 수 있는 게 이게 3만 원 청년 패스가 청년들에 한해서만 3만 원에 하고 그냥 일반 국민에게는 5만 원에 팔겠다는 건데 솔직히 청소년들도 청소년 거 사가지고 어른이 사용하는 걸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청년이 예를 들면 안진거 소장이 청년 패스 사가지고 쓰면 그걸 어떻게 막아내죠 일일이? 그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 패스를 사용하면 소리가 간단하게 재밌는 소리가 나잖아요.
어른이 사용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솔직히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색깔도 달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작용은 차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면 세금 많이 들어가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한국의 자동차 회사도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고환율로 더 돈을 벌고 있고요. 전기차가 인기를 가지면서 보조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저출생 이야기하면서 아니 전기차를 낳으면 1,500만 원 주면서 아이 낳으면 100만 원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아이 낳지 말고 전기차 낳고 돌아다니라는 거네. 욜로적으로 딩크적으로. 네. 이런 풍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더 막히게 하고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더 많은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해주는 거로 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민호 운동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이준석 대표가 그 노인 지하철 무임시제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짜리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네.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걸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저는 딱 두 가지만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떤 거냐면 두 가지만? 네, 지역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뭐 불합리가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 전철 없는 곳.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노인과 청년 세대를 갈라치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0명 타는 지하철에 한 120명, 140명 타고 있는데 이건 정부의 책임이고 지자체의 책임인데 이거를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노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은 그 차를 증차하거나 그 140명 탈 수 있도록 차를 늘리는 방법인 건데 그렇지 않고 다 너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또 당대표의 입장으로서 그런 말들은 조금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정말 주마가상격으로. 네. 아니, 그래도 충분히 나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교통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주마가상격으로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된 뭐 정책이 나온 거라고 좀 보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을 좀 늘려보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 내지는 이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대중교통을 좀 확인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더 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기후동행 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화성처럼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종시는 올해부터 버스는 완전 무료한다는 거예요. 세종시민 대해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이제 이 교통 절감 문제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후 재앙 시대에 네.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성시장처럼 그런 땜빵으로 자기용기 올리려고 대충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 막 이용해 만들고 3,000원 받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예 네. 무료화라든지 완전 파격 직전으로 네. 그냥 편안하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그냥 이용하게 대폭 이용하게. 네. 그리고 어쨌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 이용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막 소외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자가용 이용자들은 또 이제 유류세나 같은 것으로 또 이게 고유가 유류세나? 문제를 또 도와줘야죠. 무조건 자가용 이용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피해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니는 거고. 네. 다만 나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타겠다는 분들한테 요인을 주자는 거죠. 네. 그러면 교통체증도 줄어들어서 자가용 이용자들도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당수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네. 지금처럼 올림픽대로 관병문로 뉴스토마토 올 때마다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그것도 줄어들고 네. 대중교통 조절할인 제도 제가 6시 반에 타야 20% 할인인데 7시까지 하면 25% 30% 할인하자는 게 7시 8시가 피크 타임인데 6시 반은 분산 효과가 작습니다. 근데 7시 전에 타면 25% 3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럼 이민호 활동하나 제 같은 사람 7시 5분에 타던 거 무조건 6시 55분에 탑니다. 10분 먼저 나와서요. 왜? 20% 30% 할인되는데? 아니 1,400원에 25% 30%가 얼마나 큰 차이라고 그 달콤한 5분을 아니 그래도 하겠어요? 지금 6시 반 전에 타야 적용되는데 6시 반 너무 일러요. 맞아요. 근데 6시 59분 7시 전에만 타면 25% 30% 할인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조금 더 먼저 나가서 저거 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7시 8시에 지하철 버스가 완전 지옥철인데 수도권은 상당한 분산 효과도 생긴다는 거죠.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세밀하게 네. 가자는 겁니다. 하여튼간 버스비, 지하철비 너무 올랐어요. 나는 진짜 네. 교통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세금은 더 많이 올랐고요. 지하철 또 오릅니다. 또 오른데요? 1,450원에서 오선희 시장이 여름에 150원 더 올리기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미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패스, 국민 패스가 제일 좋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수장 그리고 이민호 활동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